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유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 위에 새겨진 글씨는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언니, 미안해. 이게 마지막이야. 유화의 필체였다. 유선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지며 잉크를 번지게 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의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세상에,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유선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그녀의 사랑, 그녀의 비밀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유선은 29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틀 안에 갇혀 있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낮에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소화하며,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유화, 그녀의 사촌 여동생이자 유선의 유일한 연인. 유화는 24,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소녀였다. 그녀의 그림은 항상 부드럽고 감성적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고독은 유선만이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5해 전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시작되었다. 제사상 위에 놓인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날, 유선은 유화의 손을 처음으로 잡았다. 언니,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유화의 속삭임은 떨리고 있었다. 그 후로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레즈비언으로서의 그들의 사랑은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었다. 유선은 사회적 압박에 못 이겨 3살 연상의 남편, 민준과 결혼했다. 민준은 착한 사람이었다. 안정된 직장, 따뜻한 미소. 하지만 그의 품 안에서 유선은 항상 텅 빈 느낌이었다. 오늘도 늦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유선은 서둘러 편지를 숨기고 미소를 지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자료 요청해서 그녀의 거짓말은 이제 습관이 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는 항상 비슷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민준의 하루 이야기. 유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마음은 유화에게 가 있었다. 유화의 최근 메시지, 언니,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 있어. 유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중요한 이야기라니? 그녀는 유화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부드럽고 약간 떨리는 톤. 다음 날 아침, 유선은 출근길에 유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야, 무슨 일인데? 유화의 대답은 망설였다. 직접 만나서 말할게. 홍대 근처 카페에서 유선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서울의 아침은 항상 붐볐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선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의 사랑은 이 도시의 번잡함처럼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홍대 카페에 도착한 유선은 유화의 등을 발견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했다.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청바지 위에 오버사이즈 셔츠를 입은 유화. 유선은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대신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화야, 무슨 일? 유화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눈을 피했다. 언니. 나 결혼할 것 같아. 그 말은 유선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결혼. 유화가. 남자와? 유선의 손이 떨렸다. 누구랑? 유화의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한국의 가족 압박은 그랬다. 특히 시골에서 올라온 유화의 어머니는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용납할 리 없었다. 유선은 충격 속에서 유화의 손을 잡았다. 카페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들의 세계는 고요했다.
화야, 우리 사랑은 뭐였어? 유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미안해. 이게 현실이야. 언니도 남편분 계시잖아. 그 말은 칼날처럼 유선의 가슴을 베었다. 현실. 그 단어는 그들의 사랑을 짓누르는 무게였다. 그날 오후, 유선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유하의 말로 가득했다. 결혼. 그것은 그들의 끝을 의미했다. 집에 도착한 유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아직 출근 중이었다. 그녀는 유하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첫 키스, 한강에서 나눈 약속.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 약속을 조각내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 민준이었다. 여보, 일찍 왔네. 그의 미소는 평소와 같았지만 유선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 응, 피곤해서. 민주는 주방으로 가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 모임 있어. 늦을 거야. 이유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유하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 밤, 유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눈물을 대신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유하의 결혼 소식은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다음 날, 유선은 유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번엔 내가 결정할게. 유하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유선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너희 비밀, 내가 알아. 조심해. 유선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누군가. 그들은 목격당한 걸까? 유선은 그 문자를 지우려다 멈췄다.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누구야? 어떻게 아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서울의 거대한 도시에서 그들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시선에 걸린 걸까? 유선은 유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겼다. 화야, 제발. 그녀는 거리를 걷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한강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변의 벤치에 앉아 유선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유하와 함께 강가에서 놀던 날들. 할머니의 집 근처 시골 마을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달렸다. 그때는 순수했다. 성별도 사회의 시선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유선은 결혼 반지며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렸다. 민준과의 결혼은 가족의 압력이었다.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사는 여자가 되지 마라. 어머니의 말에 유선은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좋은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주말에 산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의 키스는 유하의 것처럼 그녀의 영혼을 흔들지 않았다. 유선은 눈을 감고 유하의 입술을 떠올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감촉. 언니, 사랑해. 유하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온 유선은 민준을 마주쳤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이야기, 결혼율 하락, 가족 해체. 유선은 쓴웃음을 지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창백해. 민준의 걱정 어린 목소리. 유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이상했다. 평소보다 깊고 탐색하는 듯 했다. 요즘 자주 늦게 오네? 회사 일. 유선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응어 프로젝트가 바빠. 이민준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다음 날, 유선은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유하의 결혼 소식을 털어놓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SNS를 뒤졌다. 유하의 인스타그램, 최근 포스트는 밝은 미소의 셀카였다.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아래 남자의 사진이 보였다. 유선의 손이 떨렸다. 그 남자, 유하의 약혼자. 평범한 얼굴,
하지만 유화의 미소는 어색했다. 유서는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그녀는 유화에게 직접 갔다. 유화의 작업실은 이태원 근처 작은 스튜디오였다. 문을 두드리자 유화가 나왔다. 언니. 어떻게 유서는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 문자, 너 봤어? 누가 보낸 거야? 유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도 몰라. 어제 나한테도 왔어. 그들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유화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부드러운 색조의 여성 초상화들, 그 안에 유선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유선은 유화의 어깨를 잡았다. 화야, 결혼 그만둬. 우리 도망가자. 유화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그럴 수 없어. 엄마가. 그리고 그 사람, 착해. 나처럼 이상한 사람 받아줄 사람이. 이상한. 우리 사랑이 이상해. 유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짧은 포옹.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유선은 집에 돌아오다 이상한 그림자를 느꼈다. 누군가 따라오는 듯 했다. 그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민주는 이미 집에 있었다. 오늘 일찍 왔네. 그의 미소. 하지만 유선은 그의 전화기를 슬쩍 보았다. 화면에 유화의 이름이 떠 있었다. 유선의 심장이 멎었다. 민주는 어떻게 유화의 번호를? 회사 동료 소개로 알게 됐어. 그림 좀 그려달라고. 민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유선의 불안은 커졌다. 침묵의 목격자. 그 문자의 주인이 민준일까? 밤이 깊어지자 유선은 민준이 잠든 틈에 그의 전화기를 확인했다. 메시지 기록, 유화와의 대화. 언니분한테 조심하라고 해. 유화의 답, 고마워요. 유선의 세계가 다시 무너졌다. 민준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비밀을 알고 유화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배신감이 유선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준은 착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이용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유선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방을 나왔다. 발소리가 조용히 복도를 울렸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민주는 언제부터 알았을까? 그들의 만남을 목격한 걸까? 유선의 머릿속에 장면이 스쳤다. 한 달 전 민준과 함께한 가족 모임. 유화가 왔고 그들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민준의 시선이 그때 이상했다. 세상에, 유화 씨 그림 재능이 대단하시네. 그의 칭찬 뒤에 숨겨진 냉소. 다음 날 아침, 유선은 민준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여보, 유화랑 무슨 사이야? 민준은 커피잔을 들다 멈췄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의 눈빛이 피했다. 유선은 참을 수 없었다. 너 우리 일 아는 거지? 나랑 유화의 침묵. 긴 침묵 후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아. 우연히 봤어. 한강에서 유선의 다리가 풀렸다. 언제? 작년 여름. 너희가 키스하는 걸.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상처가 스며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유선의 물음에 민준은 웃었다. 쓴웃음. 말하면 이혼. 가족들 앞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치명적이었다. 특히 유선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손주 언제 볼까? 라고 물었다. 민주는 그 압박을 공유했다. 난 그냥 지내자고 생각했어. 하지만 유화가 결혼한다니까 안심이 돼서. 그의 말은 칼이었다. 유선은 눈물을 참았다. 그럼 그 문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 아니야. 누군가 더 있어.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불편한 평화 속에 유선은 회사로 향하며 유화에게 달려갔다.
민준 오빠가 알아. 하지만 문자 보낸 건 아니래. 유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누구? 나 무서워. 그들은 스튜디오에서 다시 안겼다. 유하의 체온이 유선의 불안을 녹였다. 화야, 우리 싸워보자. 이 비밀에서 벗어나자. 유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유하의 결혼을 미루고 민준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자. 하지만 그날 저녁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유선이 집에 돌아오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무더기. 유선과 유하의 사랑 편지들. 이게 어디서? 유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의 눈은 차가웠다. 유하 어머니한테서 왔어.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주고 갔어. 유하의 어머니? 어떻게? 민준은 계속했다. 그분, 유하가 이상하다고 의심해서 내 방을 뒤졌대. 그리고 나한테 연락했어. 이 딸을 구해달라며. 유선의 세계가 다시 무너졌다. 가족의 음모. 유하의 어머니가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려 했다. 유선은 유하에게 전화했다. 화야, 내 엄마가. 유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언니, 나 알아. 엄마가 내 일기장 봤어. 이제 다 끝났어. 그날 밤 유선은 민준과 대면했다. 여보, 이혼하자. 민준은 놀라지 않았다. 그래,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유하 어머니가 조건을 걸었어. 내가 유하를 포기하면 비밀을 지켜주겠대. 유선의 분노가 폭발했다. 포기. 그게 사랑이야.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난 그냥 평범한 삶을 원했어. 충돌이 시작되었다. 유선은 가족에게 전화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세상에, 그런 소리 마라. 사회가 용납 안 해. 하지만 유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하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부산으로 또는 제주도로. 한국의 작은 섬에서 새 삶을. 유선과 유하의 도피 계획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주말에 만나 은밀한 대화를 나눴다. 언니, 제주도 어때? 거기서 작은 카페 열고 살자. 유하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유선은 미소 지었다. 좋아. 내 그림으로 장식하고 내가 마케팅해줄게. 그들의 꿈은 로맨틱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식 대신 그들만의 서약. 바다 앞에서 손을 맞잡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유하의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압박했다. 결혼식 준비해. 안 하면 유선이랑 절교야. 유선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민준이랑 잘 살아. 그런 이상한 짓 그만둬. 민준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다. 난 이해해. 하지만 조심해. 유하 어머니가 포기 안 할 거야.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민준은 착한 사람이었고 그의 상처도 깊었다. 유선은 미안했다. 고마워, 여보. 미안해.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인생이 다 그래? 사랑은 때론 아파. 그러나 음모는 깊어졌다. 유선의 회사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너의 비밀을 알 사람. 첨부된 사진. 유선과 유하의 포옹 장면. 유선의 상사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이런 스캔들은 해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유선은 불안에 떨었다. 이게 누굴까? 유하는 울었다. 엄마일 거야. 엄마가 사설 탐정 고용했대.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도피를 서둘렀다. 짐을 싸고 새 계좌를 만들었다. 하지만 출발 전날 유하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유선의 집 앞에서. 유선아, 제발. 우리 화를 망쳐놓지 마. 그녀의 눈은 절박했다. 한국의 어머니로서의 사랑, 그것은 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폭력적이었다. 화는 남자랑 결혼해야 해. 내가 그 애를 유혹한 거지.
유선은 소리쳤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요. 진짜 사랑. 대치 끝에 유하의 어머니는 물러섰다. 하지만 그 눈빛은 복수를 다짐하는 듯 했다. 그날 밤 유선과 유하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부산행 기차.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러졌다. 그들은 손을 잡았다. 언니, 무섭지? 유하의 속삭임. 무섭지만 너 있으니까 괜찮아. 기차가 달리며 그들의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듯 했다.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바다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한국의 남쪽 끝, 이곳은 서울의 압박에서 멀었다.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삼켰다. 화야,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유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키스는 소금기 어린 바다 맛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준의 전화. 유선아, 유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어. 실종으로 유선의 심장이 추락했다. 뭐? 왜? 내가 유하를 납치했다고. 증거로 사진들 제출했대. 음모의 절정. 유하의 어머니는 그들의 사랑을 범죄로 만들려 했다. 유선은 패닉에 빠졌다. 어떻게 해? 그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제주도로 가는 페리표를 끊었지만 공항과 항구는 감시될 터였다. 제주도로 향하는 페리 안, 유선과 유하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출렁이는 소리가 그들의 불안을 달랬다. 언니, 잡히면 어떻게 돼? 유하의 손이 차가웠다. 유선은 그것을 감쌌다. 잡히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자유로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의 법은 그들의 사랑을 보호하지 않았다. 동성애는 여전히 사회적 금기였다. 뉴스에서는 종종 그런 이야기, 가족의 폭력, 사회의 배척.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마을 펜션에 숨었다. 화산재 흙의 냄새, 푸른 바다가 그들을 위로했다. 유선은 현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유하는 그림을 그리며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매일 아침 함께 해돋이를 보며 언니, 이게 꿈 같아. 유하의 미소. 유선은 그녀의 이마에 입 맞췄다. 현실이야, 우리 현실. 그러나 추격은 멈추지 않았다. 유하의 어머니가 제주까지 왔다. 펜션 앞에서 울부짖었다. 화야. 엄마야. 나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애들 이상의. 유선은 문을 잠그고 유하를 안았다. 화야, 내 엄마 만나줄래? 유하는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피부, 눈물로 젖은 눈. 화야. 왜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유하는 울었다. 엄마, 나도 행복해. 유선 언니랑. 대화는 길었다.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을 이야기했다. 조상님들이 용납 안 하실 거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오. 하지만 유하는 반박했다. 엄마,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나, 언니 없인 못 살아. 어머니의 눈에 변화가 왔다. 상처, 그리고 이해의 시작. 정말. 그게 내 행복이야. 유선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사랑이 가족을 바꿀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는 돌아갔고 소식은 전해졌다. 신고가 취하되었다. 민주는 이혼을 마무지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해라. 유선의 어머니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내가 선택한 거 후회 마라. 한 해 후 제주도의 작은 카페. 바다의 속삭임. 벽에는 유하의 그림이 걸려 있고 유선이 손님을 맞는다. 그들은 손을 잡고 서 있다. 언니, 고마워. 이 모든 걸. 유선은 미소 지었다. 우리 사랑이 이겼어.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가 속삭인다.
그들의 사랑은 침묵의 목격자처럼 조용히 증언한다. 배신과 음모를 넘어 신뢰와 용서로.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다. 가끔 서울의 뉴스가 그들을 괴롭혔다. 여전히 보수적인 사회. 그러나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변화를 만든다. 유선과 유화의 이야기는 한국의 한 구석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조용히 피어났다. 인간적인 결말, 로맨틱한 여운.